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대구시에 2개 정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시 의회가 이 계획안을 가결했어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지금 보면 표결 나온 거 보면 이 조례안이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 거의 압도적으로 가결을 해서 대구시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동상이 세워지는 지금 예상되는 곳은요. 그 KTX 동대구역 있잖아요. 이 대구는 대구역이 있고 뭐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이 있는데 동대구역이 주요 정차역이죠. 이 동대구역 광장 앞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미군 기지 반환 부지 안에 건립 중인 대구 도서관 앞에 박정희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동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대요. 가결된 예산은 한 14억 5천만 원 된답니다. 그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대구 시민의 한 거의 70% 이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대구역 광장은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상도 세우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박정희라는 역사적 인물을 두고두고 기념하는 이 동상을 왜 대구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느냐? 왜 세우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뭐 아무나 우리 사실 이 화폐에도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뭐 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등등 있잖아요. 그 뭐 세종대왕, 뭐 태계위왕, 뭐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이 5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지금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들어가 있지만. 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일본은 가면요. 제일 큰 돈 1만엔,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넘는 1만엔짜리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 후쿠자와 유키치.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현대 당대의 한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은 헌신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징의 자유였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은 헌신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과가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보다.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라가 없는 시대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본인의 조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달렸던 사람이 박정희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 60년 5.16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100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한 3,000불 됐나요? 3,000불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굉장히 빈곤한 나라들을 참상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불과 6, 70년 전에 한국이 그랬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거의 한 랭킹 30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박정희라는 인물이죠. 자, 그때는 누구도 우리나라는 그냥 농업국가로 가야 돼. 쌀 농사를 해야 되고, 밭 농사를 해야 되고, 농업국가로 가자. 민족 경제가 어떠하고, 농업 입국이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박정희라는 인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파급 효과,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희대의 우리 기업인
대기업의 회장들이었던 삼성의 이병철, 현대 정준영, 정주영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가세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철로 된 배를 한 척도 못 가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철로 된 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중공업이 뭐 미포조선이, 삼성중공업이, 뭐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컨테이너선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부가가치 LNG선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아직 못 따라와요. 한국 기술에. 또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 물류망을 만들고, 그리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에 포항제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입지 선정을 하고 다 관여했단 말이죠. 물론 박태준이라는 또 희대 또 우리 유명한 인물이 있지만 이걸 다 해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정말 첨단 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에 가면 볏집으로 만든 그런 그 집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좀 더 개량된 형태가 아니라 슬래트 지붕.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일으켜서 볏집으로 있던 그 열악한 환경에 있던 집들을 슬래트 지붕으로 싹 갈아치우기 시작한 것이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거예요. 그 중심의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그때 뭐 미국에 차관받아서 했기 때문에 미국 차관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남미 보세요. 남미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브라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관 도입해주고 다 도와줬습니다. 또 필리핀 보세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도자가 제정신 안 차리면 절대 나라는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 이 35,000불 갈 수 있게 만든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대구에 세우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건. 왜 진작에 하지 이걸.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정말 저렴한 가성비 좋게 의료보험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설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의료보험 설계한 거 이거 우리가 매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라 가면요 병원 치료 받으려면 돈이 수백 듭니다. 수백. 그리고 아예 없는 나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는데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주로 좌파 단체들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립을 반대하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반대하면서 왜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대중 기념관, 또 김영삼 대통령 동상 왜 이런 거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죠? 왜 유독 박정희에만 반대를 하냐 이래요. 이 좌파 단체들도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연 이 역사적인 거물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정말 새롭고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 평가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